시험 문제가 나올 때 1, 2, 3, 4, 5 내지는 1, 2, 3,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미소년, 미소녀 이렇게 나오고 그쵸. 뒤로 갈수록 이제 괴물이나 맞아요. 이제 그런 뭐 얘기하는 쌈마이라고 네.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쌈마이과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지망생 있다 쳤을 때 쌈마이과예요. 1, 2번이 자기 과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잘하는 연기는 뒤쪽에 있는데 1, 2번을 어떻게 자기가 잘 소화를 해서 녹음을 했다 치고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작진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내 연기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들으세요. 잘하는 연기까지. 들으세요. 1번, 2번 뭐 슬쩍슬쩍 듣고 아유 얘는 못하네 하고 그냥 이렇게 3, 4번 이렇게 들어도 실망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연기 연습을 더 하고 재미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재미라는 영역이 뭐 개콘이나 우리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분들처럼 정말 희극 위주로 가는 재미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그 요소들마다. 네네네. 우리 또 워낙 우리 한신성우님께서는 또 한조로 유명하신데 아, 한조가 재밌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그 재미가 있죠. 그 이렇게 탁 류요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간지를 잡으면서 하는 사실 그게 정말 재미 포인트, 킬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포인트를 살릴 수 있고 이게 어떤 건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도 음성 제출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쇼미더머니 이런 것처럼 인스타 서바이벌? 아니 인스타에 자기 얼굴 나오고 네. 얼굴 나온 상황에서 문항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딱 영상 올린 거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신선한 같아요. 네. 방법이네요. 그럼 뭐 편집이나 뭐 이런 힘 전혀 없이 정말 생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더 그 사람을 더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너무 좋은 네. 방식인데요. 저는 완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제출을 했을 때 네. 전체를 정말 다 들으신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들으시는 실무진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 계세요. 정말 다 듣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러니까 대원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이제 KBS나 EBS 그리고 이제 투니버스처럼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진들 한 대여섯 분이서 그걸 다 들으세요. 근데 그걸 논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럼 내가 1번부터 500번 들을게 너가 501번부터 1000번까지 들어가 아니라 각자 이걸 다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뽑은 번호들의 교집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럼 뭐 이 사람은 최종 이게 올려 말어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군요. 저희 방송은 이제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또 놀랬었던 게 1차 녹음 파일을 이제 뭐 저희는 나눠 들으시는지 함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눠 들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들으신 다음에 탈락자를 추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탈락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듣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좋은 연기였는데 뭔가 피곤한 컨디션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좋은 지원자가 없었는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서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오신 저희 선배님들 한 분도 있어요. 계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뒤쪽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연기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믿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워낙 이게 합격하는 문이 좁고 사실 경쟁 근데 이 경쟁률이라는 게 사실 대기업 경쟁률이나 이런 정말 명문대의 정말 유명한 학과 지원율에 비하면 사실 적은 확률이죠. 그리고 사실 로또 될 확률이나 카지노 가서 잭팟이 터질 확률보다 사실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듣게 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생각이 많다라는 거. 생각이 많다라는 건 사념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사념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맑은 기운으로 나의 어떤 바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정신 수양을 한다던가 또는 운동을 통해서 또는 쇠질을 통해서 어떤 이 운동이요 운동. 쇠질. 네, 쇠질. 보통 쇠질. 쇠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령 같은 거 들고 하니까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무념무상. 그러니까 무념무상 중에 고민 없이 눌러도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로 돼야지만 네. 뭔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그냥 간단한 답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성우가 되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이제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1번, 2번보다 나는 3, 4, 5번을 잘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3, 4번 물론 잘하시겠죠. 하지만 1, 2번도 그래도 아마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 정도 하셔야지 그리고 될 수 그럼요. 있고요. 그 정도의 항마력은 있어야죠. 네. 네. 뭐 여타 편집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원 방송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1차 시험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다 있었는데 하나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청순한 10대. 아, 이건 정말 제 목소리에서 뽑아내기에는 너무 매력이 없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막 하면 뭐 목소리를 신경 쓰면 연기가 안 되고 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포기하고 연기를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 또 그 청순한 느낌이 안 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선택을 했어요. 둘 중에 어떻게 할까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저는 이제 연기 쪽을 선택을 하긴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더 이제 드리고 그리고 네. 나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나이 많은 지망생 분들 네.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인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통하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철딱서니가 없어야 된다. 또는 사람이 좀 맑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제 나이 때에 못 들어왔으면 성우가 아마 못 됐을 겁니다. 예, 저같이 이제 어떤 이제 기성사회에 젖어 있는 사람들, 예, 뭔가 윗사람 존대해야 되고 아랫사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힘든데 뭔가 나이가 좀 있어도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의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인드가 열려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젊은 친구들과도 소통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상대방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하시는 분들의 사실 대부분은 이제 그 부분들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리고 조금씩 더 다쳐가고 맞아요. 네. 네, 마음이 점점 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열려있던 문도 마음의 문도 점점 이렇게 닫혀져 가죠. 하지만 이 닫혀져가는 문 안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새어 들어오고 있다면 다시 한번 활짝 열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채아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늦은 나이에 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당한 나이에 됐죠. 적당한 나이에 됐죠. 그렇지만 네. 이제 어쨌든 지망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또 친구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 들었을 때 제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근데 이 성우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거의 손에 꼽는 친구들이 후배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 많은 지원자들에게 모두 희망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지만 조금 현실을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나이 이상이 됐을 때 조금 불리하긴 해요. 사실 정말 불리하기는 해요. 맞죠. 그치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어느 나이 이상의 친구들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분명히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에 따라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못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에 앞서서 자기가 이 성우 공부를 하는 나이의 리미트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하더라도 정말 운이 나빠서 나를 발견해주지 못해서 어느 나이 시점이 됐는데도 이제 시험이 자꾸 안 되고 정말 운이 나빠서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 정말 자기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성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해야 더 이 성우
이렇게 준비하고 지망하고 시험을 볼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현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으려고 활짝 열리려면 자신이 보험에 든 것처럼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항시 더 해놔야 돼요. 나이가 좀 그렇죠. 있는 친구들은 꼭.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이 부분에서 최하 성우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의 어떤 인생의 멘토이신 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이제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이제 본명이 재현이니까 재현아, 인생이라는 게 항상 네가 세운 플랜 A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플랜 B가 실현이 됐을 땐 그게 플랜 A다. 그러니까 또 다른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찡해지는 너무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항상 플랜 A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쵸. 항상 플랜 A대로 된다면 뭐 본인이 뭐 지구 정복했겠죠. 예, 다들 뭐 대통령 되고 다들 예, 뭐 핵폭탄 쏘고 막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원피스 루피가 될 수 예, 없죠. 뭐 다 막 고무고무총 쏘고 다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플랜 A가 있다면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하세요. 아, 선생님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본 겁니다.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되게 꼰대 같지만 이건 맞아요. 팩트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자신이 충분히 어떤 여유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이 다 그러니까 끝까지 차올라서 이게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그 여유가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연기는 내 안에 그 재미가 가득 차 있어서 흘러 넘칠 때 그 재미가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재미를 요 안에 숨겨놓고 난 지금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하니 이게 밖에서 누가 합니까? 무조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항상 하는 얘기랑 이제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친구 중에 오래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다 여기저기 방송사마다 이제 붙어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올인을 많이 해요. 그냥 정말 배수준을 쳐놓고 내가 무조건 되겠다. 난 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A가 무조건 다 성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받는 심적 부담감이 엄청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가 없어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조바심이 나고 연기에 그게 드러나고 아까 1대1 연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합격해서 이제 면접까지 갔을 때 그 면접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게 절실함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현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뭔가 플랜 B를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플랜 B가 나의 정말 진정한 플랜 A였구나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그럼요. 있죠. 네. 항상 내가 생각한 플랜 A가 정말 옳은 거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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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뭐가 자꾸 좋죠? 굿. 야 네가 좀 해라 이거 안 되겠다 야. 씨. 네. 자, 오늘 엔터 연구소에서 이제 또 두 분 이현 성우님과 김채아 성우님을 모시고 성우 지망생 분들 그리고 성우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간단하게나마 공채 제도에 대해서 시험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네. 너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성우님의 이제 인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 네. 성우님부터. 네, 일단 되게 알차지 못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제너럴했죠. 그냥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저희가 좋아서 보신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보시게 될 텐데 성우들이 표현하는 연기라는 영역은요. 내레이션이 됐든 광고가 됐든 어떤 장르가 됐든 우리는 소리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섬세해야 돼요. 정말 섬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섬세해야 돼요.
들숨과 날숨, 그리고 호흡 안에 섞이는 대사의 질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끊어갈 것인지, 이게 샵이 몇 개 붙을 것이면 플랫이 몇 개 붙을 것인지, 장조로 될지 단조로 될지, 화성학으로 이게 표현이 될지, 이런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리를 세공하는 세공사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연기를 하는 예술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세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보석 세공. 정말 정교하게 다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본인들의 소리를요.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망생 친구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제 소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더 예쁜 소리 가진 친구들, 또 하이 톤을 가진 예쁜 친구들 소리를 많이 부러워했었던 타입이었고, 그대의 목소리는 상업적 목소리.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하지 않아. 그 친구들이 내는 그런 예쁜 하이, 네. 또 연지 같은 그런 귀여운 느낌? 그런 게 많이 갖고 싶어서 그걸 되려 많이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많이 좀 연습을 하다 보니 좀 놓쳤었던 나의 매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많이 좀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정미수 선생님 수업 때 다른 이제 현직 성우 후배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줬었던 얘기가, 내 목소리로 내가 시험을 보는 거고 내 목소리로 성우가 되는 거니까 내 목소리를 믿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이제 저한테 당시 이제 합격 1년 전이었는데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뭔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그런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제가 할 수 있는 소리, 내가 나랑 비슷한 성우들의 연기나 하고 있는 영역들을 보면서 내 역할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투니버스에 입사하게 됐지만, 지망생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소리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꼭 찾아서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간단하게 뭐 사회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연기를 또 인정하는 부분에서 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고집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까 이현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말 정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기술도 인정하면서 그 부분 필요하다면은 내가 그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기 방향을 좀 더 넓히는 게 여러분들이 성우가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이 아닐까. 네, 이게 나중에 CG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에메랄드고 다이아몬드고 사파이어라 치면은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나요, 색깔? 그런 거 되나요? 네, 한번 요청은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안 되더라도요. 네. 이게 다 세공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기술을 감탄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주고 정말 최고다. 나도 내게 있으니 이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두 분 다 굉장히 멋진 연기로 네. 항상 여러 장르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저희 세 사람 어쨌든간 또 이쪽 여러분들 후임 양성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 뭔가 먼저 저희도 어쨌든 성우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쪽 연기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두각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네. 정진해 보도록 하죠. 오래오래 오래오래 합시다. 네. 40년 해야죠. 저희 50년 하겠습니다. 예. 60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녕. 안녕.